자, 37번 영상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37번은 글의 순서에 관련한 모의고사 지문이었고 37번의 소재는 논쟁이에요. 논쟁이라고 하면 여기서 소개하는 건 arguing이 될 수 있겠지. arguing, 논쟁.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들은 근거와 주장을 통한 논쟁 자체가 겸손을 기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 글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핵심 주제예요. 자, one benefit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죠? benefit, 혜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혜택보다는 이제 장점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one benefit of reasons, 근거겠죠? 이유나 근거, 그리고 and argument,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they can foster humility.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라는 건 앞에 나온 근거와 주장을 뜻하는 거고, 그 근거와 주장이 foster, 기를 수 있습니다. 뭐를? humility. 결국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foster humility. 겸손을 기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겸손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를, 논쟁을 통해서 겸손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if two people disagree라는 건 반대하는 거죠. 서로를 의견을 반대를 한다면 뭐 없이 without arguing, 논쟁, 토론, 이 글의 핵심 소재겠지. arguing. 자, 논쟁이나 토론, 즉 논쟁 토론은 결국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 과정 없이 그냥 서로 반대만 하게 한다면 all they do,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다? 서로 yell할 수밖에 없다. 그냥 서로 고함을 지르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o progress is made. 절대 서로에게 진전이 있는 것은 없겠다. 발전이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yell이라는 건 고함치다라는 거죠. 고함치다. 자, 그래서 글의 순서 같은 경우는 ABC 글의 순서를 찾을 때 너네가 힌트를 받을 만한 점들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첫 번째 A 문장에서는 지시대명사 that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that이 뭘 가리키겠지? 그 가리키는 것을 잘 찾으면 될 것 같고, 자, A에서는 또다시 볼 수 있는 거는 another possibility라고 해서 또 다른 가능성이죠. 그러면 결국 앞에서는 첫 번째 가능성, one possibility에 관해서 설명을 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글이 있을 거고, 결국 A는 첫 번째에 올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B번. 자, both라고 돼 있죠. both. 둘은 생각할 것이다. 즉, 두 사람이겠지. 논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두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B가 처음에 올 수도 있죠. 그렇죠? B가 처음에 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B에서 볼 수 있는 건 반대의 의견도 있다. in contrast, 반대로. 자, A 다음에 반대가 왔으면 B가 왔겠죠. 그럼 이 B를 뒤에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거랑 반대되는 A가 앞에선 또 있을 거라는 거니까, 그쵸? 그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B를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까? Both still think that they are right. 자, 여기서 both를 두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여기 앞에서 나온 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두 사람을 대입시켜서 해석을 해볼게요. 두 사람 여전히 그들 자신이 옳다고 믿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if both sides give arguments that articulate reasons for their positions, 양측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이유를 articulate라는 건 분명히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 반대로라는 거 결국 두 사람은 스스로 서로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로라는 말을 하는 거죠. 대조적으로 뭔가 양측이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논쟁을 하지 않고 서로 반대하는 것 말고 대조적으로 서로 조금 건강한 어떤 생산적인 토론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런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argument, 논쟁을 펼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나왔네. 새로운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것이다. 자, 그래서 one of the argument, 그 새로운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논쟁 중에 하나는 get refuted, 반박이 될 것이다. 반박이 된다. 이제 서로 논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을 하겠죠. That is, 즉 it is shown to fail. 그것은 실패, 틀렸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쵸? 지금 it이 말하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 it.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의견이겠지. 한 사람의 의견이 반박이 된다면 그거는 결국 틀렸다는 거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논쟁을 펼쳤을 때 상대방이 아니야, 근거, 이유를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논쟁을 펼쳤을 때, 그러면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그 의견이 이제 반박이 되는 거고, 결국 그 반박된 의견은 실패하게 되는 거지. 그쵸? 그 경우에 in that case the person, 어떤 사람 who depended on the refuted argument, 의존했던 그 반박된 의견, 즉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배우게 되는 거죠. 뭘? He needs to change his view. 그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의견 자체를 반박이 됐으니까, 근거를 통해서 반박이 됐으니까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B. 처음에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지금 너네가 눈치챌 수 있는 건 우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A로 올 수 있을 거예요. A로 올 수 있을 거야. 자, A에서 보면 That is one way to achieve humility. 그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기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that, 그 논쟁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당하는 그 상황이 humility를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반박을 당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소 그 사람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지. 아,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자, 또 다른 가능성. 지금 여기 B번에서 new possibility라고 했던 이 B번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관련이 있겠죠. 또 다른 가능성이죠. 그쵸? 또 다른 가능성은 neither 혹은 neither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 neither argument is refuted. 두 가지 의견, 즉 두 사람의 의견이 반박이 되지 않는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both have a degree of reason. degree라는 건 어느 정도를 뜻해요. 정도. 그래서 이유에 대한 정도, 서로 각자가 이유에 대한 자신만의 정도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이런 의견이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고성고 인기짱은 오진학쌤이야. 이런 의견도 있고, B는 고성고 인기짱은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영준쌤이야. A, B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싸워요. A는 뭐라고 하겠어? 아니, 오진학쌤 사회 선생님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너무 멋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영준쌤은 어때요? 영준쌤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그쵸? 나긋나긋하시고 수학도 되게 잘하시고 멋있잖아, 그치? 난 B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둘 다 자신만의 의견이 있어. 그 상황에서, 그쵸? Even if neither person involved라는 건 우리 이제 who are, 여기가 생략된 거지. 그 논쟁, 서로 간의 토론에 involved, 연루된, 즉 그 토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에 서로의 의견이 너무 강력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둘 다 서로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야. by the other's argument에 의해서 서로 둘 다 설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두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거죠. 뭘 배울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come to appreciate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appreciate는 이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come to appreciate 하면 이해하게 되다. 두 사람 여전히 두 사람은 상대방 반대측의 의견을 이해는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신의 의견을 뭔가 조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득당하진 않더라도 설득시키지 못하더라도 둘 다 그냥 A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B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해하게 된다. 이런 가능성이 또 열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논쟁을 통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A, B, 오진학쌤과 영준쌤 둘 다는 또한 자 여기 also라는 표현이 쓰였죠. 요거는 되게 중요한 핵심 힌트란 말이야. 글의 순서에 있어서 똑같은 비슷한 뉘앙스를 반복해서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또한 깨닫게 될 것이래요. 뭐를? Even if they have some truth, 그들이 둘 다 뭔가 진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they do not have the whole truth.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완전한 진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they can gain humility. 그래서 겸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이 언제가 중요하겠지. 그들이 서로 인지하고 이해를 할 때 뭐를? 각각에 대한 사람들의 오진학쌤이 최고다, 영주쌤이 최고다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서로 인지하고 이해할 때 against their own view. 자, A가 오진학쌤 최고야 라고 했을 때 B는 영준쌤이 최고야 라고 하겠죠. 그쵸? 그럼 against their own view는 뭐예요? A 입장에서 B라는 애가 야 오진학쌤은 별로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야 오진학쌤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예시니까 오진학쌤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 나쁜 사람이야. 완전 학생들 막 때리고 막 난리 났어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겠지. 그럼 A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진학쌤이 최고다라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겸손을 기를 수 있다는 이 글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7번은 끝났고요. 38번 넘어갈게요. 38번은 조금 진화론적인 접근이라서 과학 지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수능 acclimation 발음이 안 되네. acclimation 좀 어려운 단어라서 나도 사실 좀 약간 과학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acclimation. 두 번째, 적응.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adaptation. 수능과 적응에 관한 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제는 이 수능과 적응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란 일시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세대 간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인 반면에 적응이란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인과 동시에 세대 간에 전달이 가능한 집합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능력이면서 세대 간의 전달이 되지 않는 반면에 적응이란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집단의 능력으로서 세대 간의 전달이 가능한 어떤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글은 문장 삽입 문제였기 때문에 문장 삽입은 주어진 문장을 토대로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고 그 힌트를 가지고 앞뒤를 비교해서 적합한 장소를 찾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 however, 그러나 지금 역접이라는 굉장히 큰 힌트가 왔어. 역접이죠. 역접을 기준으로 앞에 부분을 A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지금 B가 주어졌으니까 이 B를 해석해서 이 B와 역접인 A라는 부분을 찾아서 그 사이에 넣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however, 그러나 capacity 하면은
능력이란 뜻이거든. ability 내지는 competence 능력이라는 거고, 자 어떤 능력이냐면 뭐뭐 할 능력이죠.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capacit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구는 자 여기까지. 자, to produce skin pigment. pigment라는 건 어떤 색소를 뜻해요. 색소. 멜라닌 색소 할 때 그 색소겠지. 그래서 피부의 색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inherited 한데요. inherit이라는 건 유전해주다. 유전되다. 상속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얘가 이제 타동사로 쓰였던 거지. 그래서 뭐 inherit 뭐 A라는 것을 뭐 누군가에게 B에게 이렇게 상속을 유전을 시켜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부 색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상속 즉 전달이 된다.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 반면에 이제 A라는 앞에 문장은 그에 반하는 내용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글의 소재가 나와요. 적응, adaptation. 적응이라는 것은 한 집단에서의 변화를 가리켜요. 수반해요. 수반하다, involve. 수반하다라는 거죠. 한 집단에서 한 세대로부터 그 한 세대의 어떤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뭐 한 채로 뭐뭐와 같이 자 어떤 특징과 같이 한 세대의 어떤 변화를 수반한다. 자, 그 특징은 뭐냐면 이제 특징 얘기가 나온다. 자, 얘는 passed 전달이 됩니다. from 어디서? from A 왜 안 돼? from A 그리고 to B로 전달이 됩니다. 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한 세대의 한 집단의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 거, 그게 적응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내가 정리한 거 적응. 자, 근데 이 적응이라는 놈은 is different from acclimation. 수능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수능을 여기 짝대기 가로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수능은 어떤 놈이냐면 individual.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왔지. 각 개개별로의 개별적인 어떤 개별적인 organism, 유기체의 changes래. 변화래요. 즉 개인의 변화라는 거지. adaptation은 한 집단의 변화이면서 individual organism의 변화는 acclimation이다. 근데 뭐한 반응으로, 자, in response to라는 건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뭐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야기되는 변화. 그 유기체의 변화를 뜻한대. 변화되는. 자, 그래서 지금 1번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넣기에는 아직 유전된다, 유전 받는다, 피부 색소가 유전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아직 아니에요. 1번은 아니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든 거는 지금 첫 번째 소개한 거 말고 이제 acclimation에 관한 예시겠죠, 그쵸? acclimation.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문장은 결국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엔 중요한 건 이 for example 문장 다음이 나올 수도 있고 다다음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if you spend the summer outside, 너네가 여름에 밖에서 지내다 보면 you may acclimate to the sunlight. 그쵸? 그 햇빛에 뭔가 수능을 하게 될 거야. 수능을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너 어떻게 되냐면 너네 이제 피부 얘기가 나오지. 너의 피부는 will increase 증가시킬 거예요. 뭐를?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집중이 아니고 여기서는 농도를 뜻해요. 농도를 뜻합니다. 어떤 농도? dark pigment. 그쵸?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어두운
피부 색소겠지. 이 어두운 피부 색소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그 어두운 피부 색소는 뭐냐면 너네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두운 피부 색소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넣어줘도 될까요? 이번에 넣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을 볼까? 다음 문장 어때요? This is a temporary change. 계속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수능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수능 두 번째. 여기 첫 번째는 수능 1. 그쵸? 그러니까 2번에 넣어줄 수 없다. This is a temporary change. temporary. 일시적인 변화죠. 일시적인 변화. 이게 뭐냐면 너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너네가 적도지방에 갔어. 적도지방에 한 일주일 정도 살았어. 그럼 피부가 완전 새까매지겠지. 근데 너네가 그 피부가 새까매진 거를 다시 돌아오면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선크림 바르고 밖에 안 나가면 그 피부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쵸? 그건 너네 일시적인 개인적인 변화란 말이야. 그치? 너네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도 뭔가 까맣게 변한다라는 그런 변화 어떤 세대의 특징이 아니고 너네 개인적인 특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수능 두 번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This is a temporary change. And 그리고 너는 패스는 안 해. 패스?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뭐를? 그 일시적인 변화를 어디에? 너네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전달한다는 말이 나왔죠. 피부 색소를 전달한다. 그럼 3번에 넣어주면 될까? 안 될까? 3번에 넣어주면 이제 완벽하지. However, 그러나 the capacity to produce skin pigment is inherited. 피부 색소를 만드는 능력 자체는 유전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or populations, 인구인데 어떤 인구냐면 living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 적도 지방에 원래부터 살았던 그 여러 이제 인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적인 사람들, 각 개개인들은 어때요? With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 당연히 피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피부 색소를 다크 피그먼트를 생산하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 Be more likely. Be likely to라는 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근데 more이 붙었으니까 더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뭐 할 가능성이 있는 thrive라고 해서 thrive는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영하다. 혹은 뭐 할 또 가능성이 있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지. 왜? 피부를 보호하는 어두운 색소가 많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쵸? 누구보다는 더 번영하고 생존할 가능성이 있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당연히 이 피부 색소를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 그쵸?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는 훨씬 더 번영할 가능성이 높겠지. 어디서? 그 뜨거운 intensely sunny environment에서는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and that trait, 그 특징, 어떤 특징? 적응이라는 특징이겠죠. 즉 앞에 나온 이런 intensely sunny environment에서 뭔가 피부 색소를 잘 피부 높은 농도의 피부 다크 피그먼트를 잘 생산해내는 그 특징은 어떻게 될까? 점점 더 common, 흔해지겠죠? 진해지겠지? 어디서? subsequent, 후대의, 다음 세대에서 더 진해지겠죠. 그래서 if you look around, 너네가 돌아보게 될 때,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you can find countless,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examples, 예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적응이라는 예시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예시는 첫 번째, the distinctive long neck of a giraffe. 기린 같은 경우 보면 목이 엄청 길잖아, 그치? 목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길죠? 예를 들어서 이 특징적인 긴 목들은 developed, 발전해 왔어요. 왜냐하면 as individuals, 어떤 개체들 happen to have longer necks, 우연히 긴 목을 가진
각 개체들이 had an advantage. 이점이 있었던 거죠. 뭐에 있어서? feeding on the leaves of the tall trees. 긴 나무에 있는 이파리를 먹을 때 되게 큰 이점이 있으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긴 목이라는 건 계속 후대에 진해졌던 거겠지. 그러한 특징이 적응이라는 특징이겠죠. 즉 여기서 나오는 the distinctive long neck 이런 거는 수능이 아니라 적응이 되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38번 글을 잘 읽어봤고 결국에는 수능과 적응을 비교하면서 적응과 수능의 각각의 특징 그걸 잘 정리를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모의고사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교과서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